네, 주용이 형 안녕하세요. 저 홍민입니다. 어? 폭발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허지웅답기 2회. 저는 허지웅입니다. 지난 1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허지웅 집 아닌 것 같다라는 그냥 세팅된 모델하우스 같은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가지고 뭐 깨끗하다는 소리일 테니까 고맙고요. 허지웅답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허지웅답기로 하면은 당당하게 걷기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민망한데 잊지 말아주세요. 허지웅답기입니다. 웅답기. 응답기.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 사촌 동생이 아니라 동거남이었고. 네, 저는 부산에서 있다가 지금 서울로 상경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만나고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저는 부산이고 그 친구는 멀리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장거리 연애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해 보거나 한 적은 없고요. 작년 8월부터 이제 사촌 동생과 함께 살지 않고 이사를 하게 돼서 서울에 일이 있을 때는 그 친구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눈에 띄는 시집이 한 권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예전에 저한테도 선물해 줬었던 적 있는 시집인데 이제 그 안에서 봐서는 안 될 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편지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사촌 동생이 아니라 동거남이었고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부산에 있는 저랑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걸 요즘에 느끼고 있고요. 어디에다 대고 말하고 싶었어요. 대나무숲처럼. 그거를 완벽하게 숨겨내고 이렇게 이중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사이코패스 아닌가? 그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기만이죠. 기만이고 이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까지 그것은 진실이었나? 저건 진짜였나? 저것도 거짓말인가? 라고 되게 탄탄하다고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의 기억이 어떤 거짓말이나 혹은 위선 위에 쌓아 올려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먼지 나요? 이게 제가 일하면서 쓰는 메모 노트인데 찢어버렸나?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여기다가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헤어지고 나서 당연히 이제 감정이 안 좋겠죠. 지금 겪고 계신 그런 종류와 굉장히 유사한 분노를 느꼈었고 막 힘들어할 때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래오래 함께하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썼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당장 넘기고 썼어요. 근데 이때도 생각했던 건데 이딴 말을 왜 썼을까? 이딴 말을 썼을 때 이거 거짓말이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쓸 때는 또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공감되는 부분은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그 토로셨는데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효과를 본 건 그거거든요. 저는 좋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느끼게 되는 되게 무슨 짜릿함이 있거든요. 뭐라 그래야지? 이게 약간 부풀어 올라요, 몸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당했던 그 순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달콤한 착각이고 좋아요.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거나 혹은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꼭 좀 남겨주세요. 다른 의견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으니까. 와이프가 덴마크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와이프가 덴마크 여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산 살거든요. 지하철 탈 때나 뭐 마트 갈 때나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변에서 많이 쳐다봐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아내분이 예쁜가 보죠. 이건 농담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저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진심보다 내가 받아들일 때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명절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나한테 계속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취업 언제 하니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한 번 물어본 거지만 한 번 쭉 돌면 한 10번, 12번 듣겠죠. 기분이 나쁘죠. 근데 사실 할 말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아, 정말 물어볼 게 없는데 라면서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 어떤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해. 너무 미치도록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취업 언제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경우도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덴마크에서 오신 분을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만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생경한 풍경이 눈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쳐다보게 되죠. 어떤 다른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쳐다봤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덴마크 여성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사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궁금합니다. 인간관계의 풀을 좀 넓히고 싶달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연 들을까요? 서랍장 정리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로 좀 올려주세요. 서랍장 정리? 딱히 정리하는 시간을 들여서 하진 않고요. 별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진 않고요. 빨래를 해서 이거를 넣을 때 그냥 한 바퀴 이게 돌려가지고 넣는 거예요. 뭐 정리하는 방법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왜 궁금해하실까? 저를 100%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허지웅 작가님. 아마 저를 100%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허지웅 작가님 때문에 목숨을 보장한 저를 살려주신 은혜인데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21살 때 가정폭력 그리고 자폐한 남동생의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너무 거북하긴 하지만 많은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허지웅이 페이스북 하실 때 메시지로 그냥 구구절절 보냈어요. 그때 저한테 해주신 조언이 일단 집에서 나가서 제 인생을 먼저 보살피라는 그런 답변을 받고 악착같이 500만 원을 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취한 지 벌써 이제 5년째이고요. 정말 저의 생명의 은인이셔서 꼭꼭꼭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신기하네요. 지금 대답 안 해주고 계신데 이게 어쨌든 말하는 거니까 알고 언제 한번 길에서 마주친다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누구인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다가 남동생 얘기 나오니까 누군지 딱 알겠네요. 고맙다는 말 남겨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독립해서 잘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세상에 되게 많은 폭력이 있지만 가족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폭력들이 사실상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폭력이고 가족인데 라는 말로 무마하기도 제일 편한 폭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그 환경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내가 이 집을 나가버리면은 남아있는 가족 구성원, 예를 들면 어머니라든가 나한테 모든 게 고스란히 글로 쏠리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미성년자 때부터 쭉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건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고민을 보내는 미성년자 애들은 너무 어른들 걱정을 많이 해요. 쥐들이 왜 어른들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 걱정은 어른들 몫이에요 원래. 그래서 미성년하고 어른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본인이 어른 등 쳐먹으면서 잘 성장해서 또 나중에 다른 아이들에게
등 처먹혀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어른들 걱정을 니들이 왜 하냐고요. 모든 책임과 걱정은 어른들의 몫이에요. 그걸 제대로 못 해내는 어른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을 일단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용이 형 안녕하세요. 저 홍인입니다. 제가 시청자로서 느끼기에는 그런 이단 종교들이 그렇듯이 종교 안에 있는 남자와 만나야 되고 진짜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 안녕하세요. 저 허지웅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참 아까 그 얘기 듣고 너무 좋더라고. 이게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본인의 몫이거든요. 나야 뭐 그냥 나가라고 얘기만 해줄 뿐이지. 네. 근데 열심히 산 거 아니야. 난 그게 너무 이게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저 요즘 자존감이 다시 낮아져갖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오늘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일 당장 망해도 아무런 뭐가 없을 것 같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굴러가잖아요. 한국 사회가. 맞아요. 굴러가는 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참 본인들은 모르겠지. 자존감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어떻게 뭐 또 인연이 되면은 밥을 한번 사든지 그렇게 할게요.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제가 술을 사드리고 싶어요. 아유.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